그런데 저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뭐 평생 내가 입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상승분을 먹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에 이제 상승장이 뭐 다시 또 뭐 반등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계속 주목받는 곳들이 이제 앞으로 뭐 특별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뭐 정치권에서도 계속 밀어주려고 하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 이 청약과 사실 가장 흡사한 게 또 재개발 재건축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새 아파트 받으려고 하는 맞아요. 거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재개발 재건축.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게 건축비인 것 같아요. 건축비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 하나 있는데 신속통합기획이라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정말 빠르게 진행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비가 오르게 되면 분담금이라는 게 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춤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먼저 따져 본다면 저는 조금 앞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새 아파트가 될 만한 몇 년 뒤에 될 만한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극초기 단계라고 하는데요. 뭐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된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물음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음표라 하면 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네,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뭐 평생 내가 입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상승분을 먹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투자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사실 눈에 딱 우리가 실거래가처럼 딱딱 찍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보고 분양 시장하고 같이 맞물리면 좋다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광명에서 분양을 하고 나서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가 분양을 하고 그 전에 철산 자이라든지 광명 19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 그다음에 미계약으로 이제 선착순 접수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로 이제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를 했을 때 분위기가 확 살아면서 재개발 입주권도 살아납니다. 저는 이게 청약 시장의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관심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왜 이 단지는 나쁘고 이 단지는 안 좋은가?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 분양가 대비 입주권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소 관계처럼 정말 관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청약 시장도 보고 재개발 재건축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만 하더라도 뭐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 1월에 또 풀어버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한 4, 5월에 하는 분양은 또 엄청 잘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재개발도 그럼 우리도 되나 하면서 같이 뭔가 분위기가 따라간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볼 수도 있겠군요. 아니 근데 지금 뭐 그 노후단지 뭐 특별법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거 뭐 하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지지부진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건축 재개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되면 좋은데 이게 순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안 되는 데는 또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잘 될 것 같거나 좀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속도 같은 걸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30년 연한이 돼야 되는 게 기준이고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91년부터 해서 최대 96년까지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별로 따져 본다면 지금 뭐 2023년이니까 93년, 92년 정도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연한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거랑 되게 맞물리는 것 같아요. 한 곳만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는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이지만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이렇게 되니까 5개의 지자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위 개념인 국토부 장관님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을 만드는데 또 자기만 해주면 어떡하냐. 일기 신도시만 해주냐. 나도 원래 보면 바로 옆에 나도 되게 오래돼 있다. 그게 더 오래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노후 계획 도시라는 게 또 특별법으로 말을 바꿨죠. 그래서 그만큼 택지지구에 대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항상 1호
중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하는 애는 꼭 됐더라고요. 그 다음엔 조금 힘드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1호 재건축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서 이제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좋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용적률은 땅이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따라서 얼마만큼 용적률을 받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세권 500m 반경 안에 네. 있는 단지를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500m 반경 안에라고 하면은 거의 거기가 이제 상업지다 보니까 이제 높게 지어도 네. 이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역세권 500m 반경 안에는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어떤 땅의 지분으로 이렇게 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분이 너무 낮게 되면 좀 안 좋은데요. 평균 한 12평 정도 이제 평균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세대 수가 있으면 대지 지분을 나눠서 네. 평균적으로 대지 지분이 나오는데 그게 10평 이상 되면 좋은데 저는 12평 되면은 네. 조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대지가 한 12평 되려면은 그냥 일반 평형으로는 한 25평, 30평은 돼야 네,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제 작은 초소형 단지가 너무 밀집돼 있으면 네. 안 좋은 게 우리나라 도정법은요 작은 걸 갖고 있던 큰 걸 갖고 있던 하나를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호실들이 많은 아파트들은 이제 재건축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그런 예가 평형을 작은 평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를 받기 원하잖아요. 네. 모두가 받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용량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그렇게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합의점을 찾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네. 거죠. 아니면 뭐 용적률을 엄청 높여가지고 다 키워주면 될 텐데 네. 뭐 그런 것도 안 되니까. 네. 그럼 정리하면은 좀 역세권 노후 계획 단지들 많은 데들 중에서 좀 역세권 위주로 좀 보면 네. 그래도 조금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지원하고 좀 정책적으로 좀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무래도 이게 정책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엄청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밀어준다고 하는 데를 봐도 사실 될까 말까인데. 네. 그러니까 그쪽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또 반대로 이건 꼭 좀 조심해라 하는 거 좀 있을까요? 이거는 꼭 좀 챙겨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투자에서 주의할 점은 네. 그 시간입니다. 자기가 사고 나서 입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지지부진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도 네. 뭐 조합 설립 이후에 나 할머니 돼서 들어간다 네. 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갈아탈 수 있게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매수 타이밍을 조금 기준점을 잡아놓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애가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애 한 중학교쯤 뭐 보내고 싶어가지고 투자했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애가 대학 졸업해도 못 들어가. 네, 이런 맞습니다. 경우들도 많아가지고 이게 다 바뀌고 나서 새집 돼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보면 재개발 재건축 너무 부럽고 좋다. 뭐 스카이브리지도 있어. 이러지만 네. 막상 내가 투자했을 때 15년, 20년 걸리는 데들도 있으니까 네. 이게 아예 입주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는 좀 안 좋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상 실거주는 포기하고 네. 그냥 철저하게 좀 투자 가치 네. 위주로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되겠네요. 그 재건축은 그래도 어떻게 좀 들어가서 사는데 재개발은 진짜 들어가서 살기 어렵잖아요. 거의 못하죠. 거의 뭐 힘드니까. 네. 그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거주를 하면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다면 거기를 하지만 주차 스트레스라든지 농물 그렇죠.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관리 처분인가라든지 뭐 거의 직전의 단계, 막 이제 네. 부식이 직전의 단계인 거를 들어가는 거는 좀 괜찮나요? 실거주용으로? 괜찮은데 이제 투자금이 또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이게 시간으로 됐다 보니까 뭐 계속해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투자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적합하겠다. 네네. 이 실거주용 집을 마련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아까 네네. 말씀하신 청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이 내 집 마련 꿈꾸는 분들이 아마 이 영상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뭐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지금 당장 뭐 오늘이라든지 이번 주부터 뭔가를 해라. 하는 어떤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이번 같습니다. 주부터 이 공부하는 방법이 되게 많이 다양해졌는데 이 네. 브이람 네.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면 구독하시고 네. 이런 채널을 계속 꾸준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유튜브는 약간 양극하거든요. 네. 절대 그 세계를 못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추천 영상이 안 네. 뜨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의 편협된 게 있지만 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런 인사이트를 주는 채널부터 먼저 구독하시고 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조금 정리를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어떤 지금 정리를 할 때는 그냥 키워드만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추첨제라는 말이 나왔고 무순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못 알고 지나쳤다라고 하거나 네. 노후 계획 도시란 말을 몰랐다면 그 키워드만이라도 조금 적어놓고 검색을 하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나오는 모르는 단어들을 다 공부를 네.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영상만으로도 또 부족하잖아요. 또 책도 좀 봐야 될 필요도 있고 특히 청약은 네.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공부가 확실히 좀 필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뉴 대한민국 청약제도 책을 출간했는데요. 네. 그거 출간하고 그 많던 규제가 덜어내니까 양이 훅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청약은 네. 생기고 나서 계속해서 청약법이 바뀌지만 기본 틀은 항상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거기에 그것을 얹는 거죠. 네. 지식을. 그래서 한번 청약으로 당첨이 되거나 청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둔다면 평생 내 집 마련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뭐 올인하라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를 내가 좀 배워보자. 네. 그리고 배워놔야 이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따라가지. 네. 이게 그냥 한 번에 하려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청약도. 진짜 많이 이번에 심플해져가지고 좀 좋아졌어요. 네, 네.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책 한 권 보고 정리를 한번 쫙 하시면 자신의 전략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청약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